(2025년 7월 26일) 이정훈입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운동을 할 때 이재명 당시 후보는 왕이 아닌 머슴이 되겠다, 국민위에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국민의 머슴이 되겠다 그랬습니다. 그런 머슴이 지금 한미 간의 중요한 협상, 관세 협상, 무역 협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코빼기도 비추지 않습니다. 딴짓하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한미 관세 협상에는 실장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비서실장, 정책실장, 안보실장, 실장. 말이 실장이지 영어로 하면 세크레터리들입니다. 비서들이 모여 대책을 하고 가장 중요한 프레지던트는 코빼기도 안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대한민국의 머슴입니까? 어디 가서 뭐 하나 봤더니 대한민국 대통령은 타운홀 미팅이나 하고 있습니다. 인기몰이 하고 있죠. 자, 지금 한미 무역 협상 굉장히 치열한데 여기에 투입된 사람들은 몇 면을 유심히 봤습니다. 실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거의 대부분이 관료 출신입니다. 이 관료 출신들이 미안한 얘기지만 저는 새가슴이라고 봅니다. 스스로 결정을 안 해요. 큰 결정을 누가 합니까? 대한민국의 모습인 대통령이 해야 되는데 대통령은 타운홀 미팅이나 하고 있으니 이들이 결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럴 때 민주당을 대표하는 거대한 대표 정청래를 투입해서 트럼프하고 하면 단판 지어보라 그러지. 대한민국에서는 무대뽀인 정청래가 미국 트럼프한테도 통하는지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미 무역 협상을 이재명 정권이 제대로 진행을 못했죠. 일본이 5,500억 달러의 자금을 미국에 투입한다라고 해서 15% 관세를 확정 지으니까 화들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일본보다 높은 관세를 적용받으면 일본하고 우리는 많은 분야에서 서로 경쟁인데 일본보다 관세가 높으면 대한민국 산업이 죽죠. 그러니까 일본만큼은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일본이 5,500억 달러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만들어서 또는 보증해서 미국에 투자하겠다고 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난리가 벌어졌습니다. 일본은 그래도 2명의 장관이 가서 2+2 회담을 했는데 우리는 일본에 이어서 2+2 회담 한다고 하다가 미국 측이 뭐뭐 하는 바람에 그게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안보실장이 가고 어쩌고 했지만 다 헛걸음이고 현재 미국에서는 김정관 산자부 장관 혼자 가서 미국의 상무부 장관하고 이제 2번 회담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한구 통성교섭본부장이 USTR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하고 회담하는 게 전부 다입니다. 자, 최전방에 나가 있는 이 김정관, 여한구 이 두 사람이 대통령의 측근입니까? 대통령의 복심입니까? 자, 이들이 무슨 결정을 하겠어요? 그리고 미국으로부터 받는 압력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이 국내에서 이걸 백업해줘야 되는 사람은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이들이 보고를 받고 전략 지시를 내리는 회의를 하는 사람은 누구냐? 대통령 비서실장, 정책실장, 안보실장. 네, 여기서 강훈식 비서실장 빼고 나면 전부 다 이 사람들은 정통 관료 출신이고 참여하는 사람들은 장관, 차관 전부 다 관료들입니다. 정권을 잡은 거는 이재명 민주당 세력인데 그들은 이 중차대한 문제에 대통령을 포함해서 어느 누구도 코빼기도 비치지 않고 관료들한테 떠밀고 있어요. 관료들이 결정할 수 있나요? 관료들도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미국한테 밀려갖고 오면은 나중에 관료한테 책임지어서 관료나 날릴 건가? 이런 가장 중요한 싸움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전방에 나서서 본인이 직접 지휘를 해야지. 미국까지 쫓아가지는 않더라도 국내에 딱 앉아갖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트럼프가 어떤 사람입니까? 대통령이 되기 전에 미국 TV에 자주 나와서 뭐라고 해야 되나? 토크쇼 같은 걸 하면서 You are fired! 당신이 해고야! 라는 말을 유행시킨, 네. 능수능란한 임기응변의 귀재 아닙니까? 저는 미국 사람들을 이렇게 직접 상대한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전에 방산을 취재하려고 미국의 보잉이나 럭키드 마틴, 등등 그런 회사를 갔을 때, 제가 한번 이런 적이 있습니다.
록히드 마틴에 갔을 때였어요. 그때 록히드 마틴은 지금 우리 한국 공군이 갖고 있는 F-35A를 팔려고 굉장히 노력했었고, 그때 우리는 지금 우리의 고등훈련기 T-50을 개발했는데 이게 수출이 안 돼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리고 이제 미 공군을 하여금 T-50을 사게 하려고 길을 쓰고 있을 때인데, 그들이 한참 자기네 F-35A 홍보를 하길래 거기 임원들도 많았죠. 내가 손을 들고 일어나서 질문을 했습니다. 나는 뭐 F-35A 성능 막 설명하는 거 다 알아듣지 못하겠다. 공학적 기술이 짧으니까. 그런데 내 이 얘기는 분명히 하겠는데, 나는 대한민국 기자로서 T-50 개발사, T-50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책을 쓴 사람이다. 난 그래서 이 비행기가 많이 수출되기를 원하는데, 그 중에서도 공동개발자인 록히드 마틴이 크게 기여를 해서 미 공군에서 이 훈련기를 구입하도록 만들었으면 좋겠다. 록히드 마틴이 그러한 노력을 성공시켜서 T-50이 미국에 수출된다면 나는 F-35A 당신들이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홍보를 해줄 것이고, 만약에 T-50이 미국 판매에 실패한다 그러면 나는 앞장서서 F-35A 도입을 막겠다 라고 질문 아닌 주장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통역이 되고 나니까 그 록히드 마틴 임원진들이 수연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더니 바로 그날부터 나만 어디 나가면은 그 록히드 마틴의 홍보 담당하는 임원이 여자분, 아주 이렇게 미인인데 와가지고 미스터 리 하면서, 제가 영어 잘 못해요. 근데 뭐 자꾸 말을 걸고 저를 집중 뭐 관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그때 이제 내 쓴 책 T-50 이렇게 만들었다를, 이거 100% 한국말로 되어 있는 거지만 당신이 읽지 못하겠지만 이런 책을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나는 주장한다고 선물로 주겠다고 그때 록히드 마틴 대표한테 줬었는데, 그랬더니 인상적이다고 받았었는데 특별 명령을 내렸겠죠. 그래서 호텔에 내려서 밥 먹으러 가도 따라오고, 상당히 좀 긴장한 적이 있는데,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뭔가 하면요, 이 미국 친구들이 딱 작전을 짜갖고 저라고 하는 사람을 딱 포위해서 뭔가 이렇게 분위기 잡고, 뭐 압박까지는 아니지만 뭐 포섭을 하려고 했는지 회유를 하려고 했는지 할 때는 그 압박감이 저는 상당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었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은 미국 보잉 친구들 임원들하고 걔네 회장하고도 짧게 인터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느 사석에서 야 니네는 왜 회장을 그렇게 군주 모시냐 막 그랬더니 그들도 나중에 하는 얘기가, 우리도 로열티를 다 해야 된다고 딱 하면서 자기네 집단 이익을 위해서 몰아칠 때 그 분위기를 느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느끼는 게, 이게 뭐 제가 취재를 하면서 특정 종교 집단에 들어가서 취재할 때 그들이 쫙 저를 둘러싸거나 뭐 공사 현장에 잠입했다가 둘러싸이거나 그런 경우는 많았습니다. 항상 위협은 느끼고 살았는데, 이 미국 친구들이 쭉 둘러싸면서 저를 관심 있게 관리할 때는 상당히 압박이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키가 굉장히 큰 사람입니다. 180이 넘는데 몸무게는 말랐지만 키에서도 꿀리지 않는데, 그들 특유의 냄새하며 더 이렇게 터프한 거 하며 좀 기싸움이 만만치가 않아요. 근데 트럼프는 거의 키가 한 190이 되죠. 그리고 뭐 You are fired 하고 막 그냥 날리는 사람입니다. 이 트럼프한테 당한 사람이 많죠.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이북의 김정은이 하노이에서 다시 트럼프 만나갖고 어떻게 절도를 하려다가 하노이 노딜 당했고, 그게 의심스러워서 다시 판문점에서 만나자고 해서 또 노딜 당했고, 문재인도 되게 당했죠. 다 트럼프 포비아를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2+2 회담에서 미국과 무역협상 타결을 지은 일본의 경제재생상도 트럼프를 만날 때 단독으로 들어가서 트럼프 집무실에서 책상을 마주하고 1대1로 만나는데, 뒤에는 미국 백악관 관료들이 쫙 둘러싸 완전 포위된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게 나왔는데, 나중에 이 일본 경제재생상이 굉장한 압박감을 받았다, 심리적으로. 왜? 전형적인 관료니까. 저는 좀 자유로운 영혼이라서 어디 가서 포위돼도 좀 그래 나 하나 죽이려면 죽여봐. 근데 대한민국 기자 하나 죽여놓고 니들이 살 수 있는지 한번 볼게. 나도 힘이 있기 때문에 여기 단독으로 왔는데 하려면 해봐. 이렇게 한국인들한테는 밀어붙이고 들어갑니다. 그럼 그들도 추춤해요. 나도 실력이 있으니까 혼자 들어왔고 뭐든지 다 붙어줄게 그러는데, 이 관료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혼자 결정할 수가 없잖아요. 더군다나 정권 초기에 모든 걸 이재명 대통령한테 승인받고 해야 되는데, 김정관 장관 혼자 미국에 가서 사는 산자부 장관이 이재명 제 측근도 아니고
지금 뭐 이재명 특근이라고 하는 성남시장부터 따라왔던 두 사람, 김아무개 뭐 이런 사람들은 뭐 수사받고 있거나 재판받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가서도 제대로 못할 판인데 관료가 가서 얼마나 결정을 하겠습니까? 근데 이 미국인들 만나고 일본도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지금 이 김 장관은 미국 상무부 장관 집에까지 가서 뭐 대화를 한다 그러죠. 집에 가서 대화해보면 더 불리하죠. 똥개도 자기 집 앞에서는 50% 먹고 들어가는데 남의 나라가 가서 회담한다는 게 힘든데 그 집까지 들어간다. 자, 그런데 그걸 백업해주는 대한민국 최고 지도부는 이재명 대통령은 코빼기도 안 보이고 실장들이 장관을 모아놓고 회담합니다. 뭘 결정하겠습니까, 여기서? 트럼프는 사람을 잡았다 놨다 하는 이 기업가 출신이잖아요. 오너잖아요, 오너. 저도 뭐 평생 월급쟁이만 했기 때문에 이 스트롱맨을 만나면 저도 좀 찌끔찌끔할 때 있어요. 오너들은요, 사람 잡았다 놨다 갖고 놉니다. 더군다나 그가 돈과 권력이 있다 그러면 더 휘둘리게 되죠. 근데 이 오랫동안 제 표현이 꼭 옳을지 모르지만은 저는 이제 똑똑한 친구들 중에 순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나이 먹을수록 진급을 잘해요. 왜냐하면 위에서 시키는 걸 네 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무리가 없으니까 진급을 하는데 그 친구는 대신에 적을 만났을 때도 처음에 우리 편의 의견을 전달하지만 저쪽에서 강하게 나오면 거기도 이해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이나 적국과 상대할 때는 사신을 정말 잘 뽑아야 돼요. 고대 국가로 가보면은 사신이 딱 들어가서 왔을 때 상대방에서는 반갑지가 않잖아요. 그럼 막 기를 죽이는 걸 합니다. 제가 쓴 것 중에 고구려의 국제정치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사신 관계를 쭉 보게 되면 사신이 오게 되면은 자기 나라를 대표해갖고 막 포위됐음에도 불구하고 고압적인 자세를 하고 호통을 치는데 그걸 또 제압하려고 사신을 또 죽이면 외교 문제가 되니까 죽이지 못하는데 굉장히 그 기싸움을 하고 어떤 경우는 죽여갖고 전쟁이 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신이 한 사람이 내 말 잘 듣는 사람 보내놓으면 저쪽 말한테도 굴복하니까 안 되는데 내 말 잘 들으면서 저쪽 가서 싸울 줄 알고 고대에는 통신도 발달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즉각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아무나 보내면 안 돼요. 순수 관료 이런 사람들 보내서 얼마나 결정하겠습니까? 그 기억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있을 때 안보실장 당신 누구예요? 정 누구예요? 그 양반을 판문점 회담 하기 전인가요? 정 누구예요? 그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다고 했으니 뭐 미국도 정상회담 해라 그래서 싱가포르 회담하도록 주선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도 미국 가서 자기 스스로 합니까? 그래도 그 사람은 그래도 캠프에서 뛰기라도 했었지. 근데 그때 문재인 대통령하고 뭐 비화기로 주고받고 하다가 이제 백악관에서 발표하는데 그때 엉터리 거짓말 발표를 했다는 거 제가 몇 차례 썼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김 장관은 그런 측근도 아니야. 근데 이제서야 이제 외교부 장관, 그 다음에 우리 기획재정부 장관, 국무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가서 이제 서포트를 하겠다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진두지휘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어디 가서 뭐 하고 있느냐? 부산에 가서 타운홀 미팅 한대요. 지난번에 뭐 어떤 제과점 회사에서 사람이 희생된 거 그걸 핑계로 그 회사 대표를 모아놓고 다른 동종업계 대표들도 모아놓고 노동부 장관 민노총 출신 위원장 대동하고 가갖고는 월급 300만 원 받는 사람이 죽었는데 사람 잘못되는 게 300만 원 밖에 안 되냐고 이렇게 호통을 치는 인기몰이나 하는, 물론 사람 목숨은 중요하게 봐야 되지만 그게 대통령입니까? 아직도 본인이 범죄자 출신이고 범죄로 지금 기소가 돼 있다가 그걸 재판을 받고 있다가 세워놓고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자기가 정당하고 옳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절박하니까 이제 저런 쇼를 하고 있는 거예요. 타운홀 미팅에 가서 인기몰이 발언이나 하고 정작 국사를 못해. 근데 그걸로 본다면 전두환 대통령은요, 그가 집권했을 때 전두환 비난하는 목소리는 굉장히 높았습니다. 다 관료들도 전두환 우습게 봤어요. 근데 전두환은 어떻게 했습니까? 집권하자마자 레이건을 만나갖고 가장 큰 문제인 한국 경제를 살리는 방법, 미국이 압력을 넣어서 일본이 100억 달러 한국에 지원하도록 해서 박정희 사고 한국 경제를 살려냈잖아요. 직접 했지 않습니까? 이재명은 뭐 하는 거야, 이게? 이게 대한민국 머슴이에요? 그야말로 책임 안 지는 왕 아닙니까? 트럼프를 만나서 뭐 전화를 하든 뭐 하든 간에 읍소를 하든 뭐 길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트럼프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왔을 때 한번 거칠게 달아서 망신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망신당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겁이 나서 못 가고 착한 관료 출신만 보내는 것 같아요. 남아공 대통령도 한방 당했죠. 근데 거짓 정보 가지고 트럼프가 흔들었죠. 근데 그럼 어쨌든 간에 그 순간에 그분들은 당황합니다. 그 캘리포니아 주상과 민주당에서 자기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도 트럼프한테 한번 트럼프 잡았다 놨다 하니까 끌려 들어갑니다. 자, 가장 큰 적과 가장 큰 상대와 상대할 땐 직접 본인이 나서야죠. 그때는 자기 밑에 있는 그 측근도 아닌 사람 쫄병을 보내고 생생내는 데가 있다. 이러지 맙시다,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 민주당 실세들이 가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민주당에서 최고의 대표가 누군가? 정청래잖아요. 말빨.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 파면할 때 탄핵소추위원장으로 헌재에서 발언한 거 보게 되거나 국회 법사에서 할 때 보면 정청래의 말빨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만 써먹지 말고 나가서 트럼프랑 한번 붙여보면 어때요? 민주당 사람들이 나가서 무역협상을 타결 지어야지 왜 힘없는 관료를 내보내? 응? 지금 정청래를 필두로 해서 이재명 세력은 자기네 정당성을 높이기 위해서 계엄령을 계속 내란몰이로 하면서 박찬대조차도 윤석열 대통령 처음 이렇게 체포하려고 할 때 막아섰던 국회의원, 국힘당 5명 뭐 제명하자 이런 식으로 겁주고 있고 이제 뻥을 까고 있는데, 이렇게 국내에서 폼 잡지 말고 나가서 트럼프랑 붙어보라 이거야. 어? 그것도 못하면서 무슨 이불 속에서 하이킥 차고 있어. 대한민국 대통령 맞아요? 대한민국 머슴을 자처하는 이재명 정권 맞아? 방구석이 엎어지. 실장 대통령은 그림자도 보이지 않는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감사합니다.